미국 현지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스튜디오에서 송재원 기자 그리고 우석진 교수와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교수님 그 자동차 관세 이야기하다가 미국 연결하면서 끊겼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FTA 이후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세가 사실상 제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많이 수출되고 발전해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로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관세가 지금 15%가 됐다는 거는 이제 뭐 좋은 소식이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세가 없다가 관세가 지금 15%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수출하는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판매나 생산 생태계를 좀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를 보면은 많은 협력업체들이 같이 나가서 현지에서 부품도 조달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기업들 미국에 나갈 때는 조립하는 그 공장은 나갔지만은 협력업체들이 대규모로 따라 나가지는 이제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무역 구조가 흑자가 나는 이유를 잘 뜯어보면은 우리 물건이 그냥 잘 팔리는 품목도 있지만은 자동차 같이 이제 협력업체 중간재들이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이런 측면들이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그 자체의 그 완성차의 그 가격 경쟁력도 하나의 문제겠지만은 이런 이제 협력업체의 생태계도 같이 미국으로 같이 이전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고 아마 우리 투자한 중에는 그런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이라든가 협력업체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같이 대출해주거나 보증해주는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아마 2천억 달러 우리 기금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차피 지금 15%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져온 측면이 없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기술 측면으로 조금 아니면 질적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를 확보하는 이런 질적 경쟁에 다시 뛰어들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 생산이나 이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런 물건을 파는 이런 전략들을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총평에 이어서 강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 품목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또 관심사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인데 대통령실은 막아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개방한다.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미국 국내 정치용 언급인 걸로 보이는데요. 워낙에 관심이 많고 농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도 자세히 설명이 됐습니다. 미국은 소고기 원령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가 3개밖에 없다면서 압박을 했지만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 국가가 우리라면서 버텼다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고성이 오갔고 우리 정부 부처 간 협상 과정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등의 진통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농축산물의 정치적인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해서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했고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99.7%가 개방이 되어 있고 0.3%, 10여 개 종목만 유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농민들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지만 전체 산업의 측면을 다 봐야 한다고 미국 상무부를 설득해 개방을 막아냈다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농축산물 관련해서는 이 협상 결과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아무래도 우리 협상단이 미국으로 떠날 때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불리할 경우에 이 쌀이나 이 소고기 포함해서 개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떠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게 우리가 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국내에 이 말을 했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은 이 협상의 전략으로서 불리할 경우에 이걸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안 좋은 시나리오도 아마 구상을 해놨을 건데 실제 지금 나온 결과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요 품목들은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뭐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개월 관련된 이제 뭐 소고기 개방 문제는 아까 뭐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 뭐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상당히 다 개방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지금 소고기 수입이 지금 미국으로 소고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이제 하나고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감도 많이 사실 낮아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뭐 개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겠는데 그게 우리 축산 가구나 아니면 쌀을 개방했을 경우에 우리 그 농업 부분에 큰 효과가 이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해서 다른 것들을 좀 양보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잘 지켜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미국산 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 절 관세 할당이라고 우리가 물량을 좀 정해놓고 그 안에 예. 들어오는 건 저율로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도 알겠습니다. 크게 뭐 손해볼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오늘 오전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대통령실에서 관련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김용범 정치실장의 브리핑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수님과 농축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장 개방이 됐다, 막았다 입장이 다른데 이건 물론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르게 나왔을까요? 뭐 미국이 뭐 크게 보면은 또 농업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상대 국가 교육할 때 농업에 대한 시장 개방을 뭐 거세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개방한 정도를 실적으로 삼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도 이제 물러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일본이 지금 특정국 쌀 쿼터를 이제 뭐 늘려준 게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같은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압박을 가했을 걸로 보여져요. 예. 다만 이제 우리 정부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국 간에 이제 TRQ라고 쿼터를 정해놓고 그 쿼터 내에서 낮은 관세로 그 낮은 세율로 관세를 매기는 이제 이런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미국 쿼터만 이렇게 늘려줬을 경우에는 이게 WTO 제소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도 그 이 쌀을 방어할 때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우리나라가 제소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측면을 가져갔을 거고.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쌀 대신에 우리가 좀 다른 걸 좀 사주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들어가는 옥수수 같은 옥수수. 뭐 예. 이런 거 아니면 연료 뭐 사료용 곡물들을 우리가 요거를 확대해서 구매하는 카드로 그렇게 쓰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대체 협상 카드를 준비했던 걸로 알려졌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실제 협상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지금 뭐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런 대안들을 준비해서 아마 설득을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제가 뭐 판단을 한번 추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WTO 관련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보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더 맞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 그 협상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가장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3,500억 달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미국이 요구해 왔고 그 금액이 2,000억 불 플러스 알파다. 뭐 이런 내용은 보도가 됐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내용은 3,500억 불이에요. 이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EU는 6,000억 달러였는데 우리는 3,500억 달러로 결정이 됐습니다. 3,500억 달러 펀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협상의 핵심 카드로 활용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다른 산업 분야 투자 펀드로 2,000억 원이 조성이 됩니다. 이 펀드에는 기업의 직접 투자 금액과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우리 정부의 대출이나 보증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조선업의 경우에는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분야에 1,500억 달러가 모두 투자가 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펀드 협상을 위해서 먼저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많이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해당 상품의 구매를 보장한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직접 투자는 많지 않고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의 규모는 좀 크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 돈이 투입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3,500억 달러로 결정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설 때 예. 이런 뭐 투자나 기금 관련된 부분은 2천억 플러스 알파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협상에 나섰는데 그랬죠. 알파 부분이 좀 작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예. 거기에 이제 지금 나온 거는 이제 1,500억은 소위 말하는 이제 마스가 미국의 그 조선 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 쉽빌딩. 예, 예. 그래서 쉽빌딩을 그 부활시킨다는 그런 펀드로 지금 구성이 돼서 예. 총 3,500억 그 규모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양가적인 그런 관측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GDP 규모로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일본은 5,500억 했는데 우리는 3,500억 했으니까 한 2배보다는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한 거 아니냐, 양보 좀 더 많이 한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 협상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무역 수지 적자를 지금 해소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뭐 대미 흑자 규모는 한 660억 불로 대충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 흑자를 내고 있는 거에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기금이 일본보다는 조금 소폭이고 만약에 조선 분야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러면 5,500대 뭐 2,000이니까 상당히 좀 선방한 걸로 지금 대통령실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경우인데 지금 이 펀드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의 그 SNS 발표에 따르면은 예. 이게 뭐 미국의 마음대로 대통령의 마음대로 이제 쓰일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90%는 다시 뭐 미국의 의도대로 이제 사용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기금 조성과 이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상당히 지금 불확실한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불 중에 1,500은 조선업, 나머지 2,000억 불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이쪽 분야라서 오늘 김영범 실장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베센트 장관은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좀 걱정도 되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일본과 EU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이 투자 펀드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주장은 펀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미국에 재투자될 거라는 측면을 강조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와 관련된 내용은 모호할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은 이 베센트 장관의 발언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우리가 이제 뭐 특정 국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뭐 재투자를 요청하는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뭐 MOU를 작성하거나 뭐 계약서 작성할 때 들어가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뭐 놀랄 건 아닌데 그 예. 규모가 이제 90%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게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미국의 이익이 또 우리나라의 이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진행되고 합의서가 이제 만약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조금 더 우리 국익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구성이 되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알래스카 개발에 우리 정부의 참여를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LNG 수입만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미국산 LNG를 1,000억 달러 수입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네네. 대통령실 설명을 보면요. 이 부분은 미국이 요구해온 알래스카 개발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존에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LNG와 원유 그리고 석탄 일부에다가 중동산 LNG 일부의 구입처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디지털 정밀지도 반출 등 디지털 시장 개방도 미국이 압박을 했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눈길이 가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우리 정부 참여를 요구했었다가 오늘은 그냥 수입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거는 저 협상을 되게 잘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예. 알래스카 뭐 개발 관련된 것들은 뭐 각국이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어둡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참여를 요구받았다면은 상당히 좀 협상이 난항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니네가 원래 수입하는 에너지를 그거를 이제 미국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미국도 이제 어떤 이득을 보고 뭐 한국은 약간 손해를 보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산을 그동안 수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입 경로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류 비용을 좀 그렇죠. 절약하고 뭐 단가도 따져 보면은 이제 다른 수입처를 이제 결정했던 건데 지금 전체 국익을 따져봤을 때 조금 물류 비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 것을 수입하는 선상에서 막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익이 되는 협상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뉴스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이제 1,000억 불 LNG 이제 미국산 걸 사기로 한 거고 또 이유는 2,500억 불씩 3년이었나요? 그럼 7,500억 불인데 미국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걸 다 살 수는 있느냐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저도 뭐 오늘 아침에 그 협상 내용 보면서 이제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아마 생산 능력이 그 정도가 이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매년 이렇게 사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상한을 조금 정해놓고 가능하면 여기에 맞추도록 해라. 그렇게 될 거고 만약에 이거를 각국이 경쟁해서 미국 것만 사야 된다고 하면 가격이 뭐 엄청 많이 오를 겁니다. 또. 그러면 이거를 수입할 또 이유가 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측면에서도 각국에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미국이 생산하는 것들을 다 팔 수 있으면 미국으로도 그렇게 나쁜 협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한을 정해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50%, 7,500억 불 이렇게 좀 숫자를 너무 크게 부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기금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 운영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펀드를 설정할 때 우리가 펀드 설정한 금액을 다 채우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상한을 정해놓고 이게 요 정도의 펀드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협상이 진행된 거고. 그리고 뭐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런 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도 설득하고 공무원도 설득해가지고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는 게 우리로서 큰 손해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협의가 이뤄진 걸로 한번 추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미국의 장관급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뭐 타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변수는 아직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2주 내에 할 거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서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투자 규모 같은 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사안이나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들은 이 정상회담 때 최종적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일본과의 그 협상 타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 했잖아요. 사이닝 보너스. 그러니까 5,500억 불을 선물로 받기로 하고 우리가 관세를 낮춰줬다. 다른 나라들도 돈 내면 낮춰줄게.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2주 동안 앞으로 우리 양국의 장관급 또 2주 후에 양국 정상은 어떤 협상 또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협상이 된 거가 사실은 가장 좋은 안이고 최종 안이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로 남아 있는 거는 예. 2주 뒤에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다시 정산서가 다시 붙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 사이닝 보너스라고 했지만은 아직 예. 사이닝 보너스 끝난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추가적인 이제 정산서가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협상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대응되지 않는 협상안을 내밀었을 때 우리 대통령이 그거를 현장에서 잘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부담 없이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지금 형태의 이 합의로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예. 트럼프의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협상 이 기록들을 보면은 또 의도치 않은 다른 안들을 내밀고 그거를 사인하기를 또 요청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빠짐없이 좀 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산서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또 뭘 내놓으라 할까봐 좀 걱정되기는 하네요. 왜냐면 지금까지 뭐 우리가 알려진 건 논의가 됐지만은 알려졌지만은 아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뭐 국방비라든가 아니면 뭐 주한미군 뭐 이제 주둔 비용이라든가 예. 뭐 이런 기타 등등 다른 것들도 열려 있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만 이제 이슈였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이슈고 반도체도 이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또 다른 또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주한미군 주둔이라고 하는 이제 현안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정산하자고 나오면은 상당히 다시 한번 이제 불리한 협상에 현장에서 나서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트럼프가 이제 의도치 않은 협상 요구를 해왔을 때 잘 방어해내는 그런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인가요? 10시 45분쯤에 우리 시간이죠. 구윤철 부총리랑 그 베센트 장관이 기존에 약속했던 그 협의를 계속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어떤 제안을 어떤 걸 또 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내놓은 거는 이제 요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뭐 문구에 담거나 합의문 작성하는 거는 뭐 서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양국 정상끼리 할 문제겠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이제 안들이 이제 논의가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협상에 있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런 표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지금 총론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강론에 들어갔을 때 좀 합의가 좀 다시 어려움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내고 내줄 거는 이제 최소화시키는 이런 안들로 좀 실무자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합의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워싱턴 주미 대사관의 실황입니다. 지금 구윤철 부총리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 또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본부장 이렇게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 갔는데 잠시 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으니까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교수님과 대담 이어가다가 현장에서 브리핑이 시작되면 현장 오디오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실 때 25%에서 15%로 깎인 거는 선방한 것이다. 이쪽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15%로 된 건 잘 됐지만 너무 많은 걸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not bad, not good이다 이제 이렇게 쏘쏘군요.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을 이제 없앴다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뭐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해 줄 수가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 뭐 집권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좀 무역 환경이 좀 나빠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 차원에서는 잘했지만은 내용 측면에서는 조금 밀린 측면도 있다. 다만 무역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놔두고 각국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리해진 게 우리만 불리해진 게 아니고 다른 경쟁 국가들도 같이 불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라운드는 지금 동등해졌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환경은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동등한 환경이기 때문에 뭐 잘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예. 이게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우리가 확보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뭐 과거 60년대 70년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활짝 열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개방됐을 때 한국 경제가 오히려 번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미국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MBC 라디오 출연 이후에 바로 저희 뉴스 스튜디오로 오셔서 주식시장을 확인하실 시간은 없으셨죠? 어떻게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주식시장 반응을 좀 보셨나요? 아직 뭐 자세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테슬라가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을 예. 맺었다든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구윤찬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